매일 밤이면 달이 현세와 반대로 보이는 호로들이 살고 있는 공간 웨코문드. 호로들은 붕옥에 의해 아란칼로 다시 태어나며 태어난 순서대로 11번 이하의 번호를 부여받는데요. 특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아란칼들이 타고난 힘의 순서대로 1에서부터 10의 번호가 새겨집니다. 이 선택받은 10명의 아란칼들은 에스파다라 불리며 신체 일부분에 자신의 강함을 상징하는 숫자를 표시하고 모든 호로들을 지배할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블리치 시리즈의 최전성기는 아이젠, 소스케와 에스파다를 막기 위한 이치고의 혈투를 담은 웨코문드 에피소드로 볼 수 있는데요. 작중에서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하기도 했고 그간 뿌려놓은 떡밥의 회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야기였죠. 오늘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웨코문드 에피소드에서 우르키오라 시파와 함께 적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기를 얻었고 에피소드 자체적으로도 높은 비중을 가진 인물이에요. 오른쪽 뺨에 가면 조각이 있는 푸른색 머리카락의 생김새 세스타 에스파다 그림조 제거잭입니다. 그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복부에 호로의 구멍이 존재하며 우측 허리 근처에 6의 숫자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각 10명의 에스파다들은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10가지 요인 중 하나의 형태를 갖고 있고 이것이 각 에스파다의 능력이자 사상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림조가 가진 죽음의 형태는 파괴였고 방해가 되는 상대방은 강자와 약자를 불문하고 말살시키는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죠. 그림조의 파워, 스피드, 영합 등 전반적인 전투력은 호정 13대의 대장급 사신들을 능가했는데요. 대장급들은 1대1로 그림조를 만나게 되면 목숨을 지키기 쉽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 그림조가 현세에서 이치고에게 방심하여 부상을 입게 됐고 이때부터 이치고에게 집착하며 그를 죽이기 위해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모습이 나타나며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아이젠 소스케의 명령이라 해도 불복종하며 자신의 왼팔을 치료해준 이치고의 동료 오리히메를 구하는 등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제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규율을 존중하는 토센 카나메하는 뜻이 맞지 않으며 토센은 대놓고 그림조를 혐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림조는 과거 아이젠의 휘하가 되기 전 강한 자아를 가진 메노스의 진화 형태인 아주커스로서 호로들을 사냥하고 포식하고 있었으며 밝혀진 바로는 에스파다가 되기 전의 번호는 12번으로 유추해보면 상당히 초창기부터 아이젠에게 힘을 받은 호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란칼들 스스로는 도검해방이라 불리는 참백도의 해방, 그림조 제거잭의 레스 렉시오는 표범을 의미하는 판테라로 불리는데요. 해방 시에는 그의 뺨에 붙어있던 가면이 사라지며 날카로운 송곳니와 맹수와 같은 장발, 짐승 같은 귀 등 마치 수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요. 또한 갑옷처럼 변화하는 신체와 표범의 다리, 긴 꼬리가 형성되고 양팔꿈치에는 칼날이 붙는 모습이죠. 육탄전이 주된 전투법인 그의 저돌적인 성격과 걸맞게 그림조의 레스 렉시오는 단순하게 힘, 스피드, 방어력 등 전체적인 신체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해요. 우르키오라가 이치고를 상대한 후 현세에서 보고 들은 것을 보여주었을 때 함께 모여있던 아란칼 중 한 명으로 처음 작중에 등장하며 쿠로사키 이치고를 죽이지 않은 우르키오라, 야미의 모습에 크게 못마땅해하는 장면이 담깁니다. 이후 이치고의 강함을 살펴보기 위해 아이젠의 명령도 없이 비밀리에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현세를 습격하는데요. 마네를 사용한 이치고를 단순에 제압해버리며 에스파다의 강력함을 제대로 과시했었죠. 첫 등장부터 검도 뽑지 않은 채 맨손만으로 마네를 사용한 이치고를 압도하며 에스파다의 강함을 독자들에게 강하게 각인시켰던 캐릭터였죠. 하지만 기습적인 이치고의 검은 오라를 맞고 경상을 입게 됐고 화가 난 그림조는 도검해방으로 이치고를 죽이려 했지만 단독 행동을 눈치챈 토센에게 제지당했고 웨코문드로 소환되게 됐어요. 이때 토센은 멋대로 부하들을 이끌고 현세를 침공한 그림조가 아이젠의 계획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그 벌로 왼팔을 베어버린 후 봉합수술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당도한 웨코문드에서 그림조는 단독 행동을 벌인 대가로 왼팔이 잘렸고 이때 한 팔이 잘렸기 때문에 그림조의 전투력은 상당히 감소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스파다에서 물러남은 물론이고 다른 아란칼들조차 그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우르키오라가 오리히메를 납치하기 위해 나섰을 때 이치고의 눈을 돌리기 위한 양동작전에 그림조가 투입되는데 여기서 그림조는 다시 한번 다른 에스파다들과 다르게 자신을 이런 상황으로 만든 이치고만을 독단적으로 노리고 행동에 또다시 전투를 벌이게 됐죠. 그림조는 팔 한쪽 없이 전력이 떨어진 상태로 이치고에게 밀리게 되고 임무를 완수한 우르키오라에게 또다시 도검해방을 제지당하며 임무가 끝났다라는 명령에 따라 다시 한번 분노를 삭히며 후퇴하게 됩니다. 웨코문드에 복귀한 그림조는 납치된 오리히메의 능력으로 자신의 왼팔을 재생시켰으며 자신의 자리를 꿰찬 에스파다, 루피를 순식간에 죽여 에스파다에 복귀했죠. 자신의 사냥감으로 인식된 이치고를 쓰러뜨리는 것에 집착하고 있고 현세에서 이치고와 2번이나 싸웠으나 결착을 내지
못했던 그림조였기에 오리히메를 구하기 위해 웨코문드에 들어온 이치고에게 다시 한번 단독 행동을 벌이고 마지막 결전을 맞이하는데요. 이때야말로 그림조는 도검의 방까지 하며 맞서 싸웠지만 성장한 이치고에게 반격을 허용하고 맙니다. 도검의 방을 한 그림조 최강의 기술이자 최대의 공격수단 표범왕의 발톱이라 불리는 데스가론까지 사용하며 이치고의 호로아를 반쯤 풀어냈지만 이치고는 방어를 포기하고 돌진하여 그대로 뚫어내버렸고 그림조를 베어냅니다. 그림조는 쓰러졌고 결국 3번에 걸친 이치고와의 전투는 그의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웨코문드 에피소드의 종료 이후 천년혈전편에서 등장한 그림조는 우라하라와 손잡고 이치고의 편에 서게 되는데 네가 왜 우리 편을 들어주게 됐냐고 하자 유하바가 이 세상을 쓸어버리면 어디서 너를 죽여버리겠냐면서 지극히 그림조다운 답변을 내놓으며 이치고를 돕습니다. 적군이었지만 이리저리 치이면서도 굴하지 않고 성장하며 주인공과의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캐릭터, 지금까지 에스파다 그림조 제거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